프랑스 파리 16구에 있는 방송국 TFP 텔레비전 프랑스 퍼블릭. 오후 회의실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기자들의 커피잔엔 이미 세 번째 리필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국제부 데스크가 말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한국의 안전 신화가 난리입니다. 밤 11시에 여성이 혼자 거리를 걸어도 안전하다. 공원에서도 휴대폰 두고 자리 비워도 사라지지 않는다. 지갑을 잃어버리면 경찰이 직접 돌려준다. 믿을 수 있나요? 몇몇 기자들이 웃었다. 그건 아시아 특유의 과장일걸요. 홍보 영상일 수도 있죠. 프랑스에서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때 아멜리 로랑 엠나이 로런트 34세 사회문제 담당 기자가 손을 들었다. 짧은 금발, 단정한 재킷, 그리고 팩트체크를 모토로 살아온 현장파 기자. 편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사실이라면 유럽의 범죄학 이론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데스크가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직접 가보세요. 한국의 안전 신화를 검증해 봅시다. 프랑스와의 문화적 대비로 구성하면 훌륭한 리포트가 될 겁니다. 아멜리는 노트북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요. 진실은 가서 확인하죠. 그녀는 그날 밤 몽마르트 언덕을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켜진 골목에서 젊은 남자 둘이 지나가며 담배를 피웠다. 뒤에서는 누군가가 매덤, VOTR이 색 하고 외쳤다. 뒤돌아보니 여성 한 명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매일 보도해왔던 현실을 떠올렸다. 파리 메트로의 소매치기, 새벽 거리의 성추행 신고, 경찰의 늦은 대응, 시민들의 이건 원래 그래라는 체념. 그리고 떠올랐다. 그런 곳에서 자라온 내가 한국의 치안을 믿을 수 있을까?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유튜브에서 코리어 세이프티 나이트 워크라는 영상이 자동 재생되었다. 한 여성이 새벽 2시 명동 거리를 걸으며 브이로그를 찍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웃으며 지나갔다. 노 피어, 노 스테어, 노 캣콜. 이츠 소캄히.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연출일지도 몰라.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프랑스 언론의 틀을 흔들 거야. 그녀의 손끝은 이미 소울 플라이트 티켓 검색창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새벽 5시 20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비행기 문이 열리자 창밖의 도시가 파스텔톤의 안개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공항 안은 질서정연했다. 탑승객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기자 본능은 즉시 작동했다. 대형 공항에서 고성 없음. 직원 응대 속도 빠름. CCTV 밀집률 높음. 짐을 찾으러 가는 길 옆자리에 일본인 여행객이 작은 흰 가방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자동적으로 헤이 라고 외치며 가리켰다. 그러자 한국인 청년이 재빨리 가방을 집어 주인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배그, 유드라프트. 일상처럼 아무 감정도 없이 그저 당연한 일처럼. 그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프랑스였다면 누군가 훔쳐갔겠지. 첫 인상은 강렬했다. 그리고 어딘가 낯설게 따뜻했다. 서울 마포구. 거리엔 이른 아침부터 커피 향이 흘렀다. 길가의 편의점엔 24시 무인 계산대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에 들어가 봤다. 직원이 없었다. 고객들은 셀프로 결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물 한 병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섰다. 무인 기계에 카드를 갖다 대자 삑 하고 영수증이 나왔다. 정말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녀는 잠시 주위를 살폈다. CCTV는 한 구석에 있었지만 손이 닿을 수 없는 위치였다. 그럼에도 누구도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노트에 적었다. 에퍼소드 1 더 스토 위사우트 아이즈. 저녁 홍대 거리. 사람들이 북적이고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다큐 취재용 카메라맨과 함께 첫 실험을 준비했다.
실험 분실 테스트. 지갑 속에는 가짜 신분증, 약간의 현금, 호텔 명함,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카페 의자 위에 일부러 지갑을 놓고 나왔다. 그리고 20분 후 다시 돌아왔다. 테이블 위 그대로 있었다. 심지어 직원이 카운터 위로 옮겨두며 메모를 붙여놨다. 손님, 지갑 두고 가셨어요.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 임파서벌. 실험공원 테스트. 밤 10시 여의도 한강공원. 그녀는 휴대폰을 벤치에 두고 일부러 멀리 산책을 나갔다. 카메라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30분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휴대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단지 한 시민이 종이컵으로 덮어두고 있었다.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프랑스였다면 이건 단순히 유실이 아니라 절도 사건이야. 그녀는 다이어리에 크게 썼다. 21-2 로스트 폰. 파운드 휴메니티. 자정이 넘은 이태원 거리. 불빛이 여전히 강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웃으며 걸었다. 그녀는 혼자 골목을 걸으며 촬영을 시작했다. 지금 시각 12시 18분입니다. 저는 여성 혼자 장비를 들고 이태원 뒷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남성이 다가왔다. 순간 긴장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Excuse me, 요 배그 지퍼 is open. 그녀는 얼어붙었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멋이 생크유.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다. 그녀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프랑스에서 이런 일은 지퍼가 열려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열려 있어서 훔쳤다로 끝났을 텐데. 그날 새벽 그녀는 호텔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밤이 유난히 밝았다. 가로등 아래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닌 평온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안전은 단지 경찰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 날 본사 데스크와의 화상회의. 첫날 어땠어요, 아멜리? 흥미롭지만 너무 완벽합니다. 오히려 의심스럽게 완벽해요. 좋아요, 계속 하세요. 분명 이면이 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면이라 정말 있는 걸까? 아니면 프랑스 언론의 불신의 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노약자석엔 젊은이들이 자연스레 자리를 내줬다. 심지어 어떤 청년은 자리를 비워두고 서 있었다. 저 자리는 임산부 자리라서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문화가 아니라 습관이야. 습관이 곧 시스템이고 시스템이 도덕을 만든다. 새벽 2시 강남의 한 편의점.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무인 계산대와 CCTV 그리고 24시간 개방 표시. 그녀는 우유와 빵을 들고 나와 자동 결제를 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시스템이 신뢰를 전제로 작동한다면 이 사회의 기반엔 타인을 믿는 힘이 깔려 있는 거야. 그녀는 다이어리를 꺼내 적었다. 23 트러스트 에즈 앤 아퍼레이팅 시스템. 그녀는 어느 식당에서 계산을 하려다 돈을 잘못 냈다. 5만 원짜리 대신 10만 원을 냈는데 점원이 즉시 달려왔다. 손님, 이거 잘못 주셨어요. 그녀는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돈이 너무 많아요. 혹시 착각하셨나 해서요. 점원의 미소 뒤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눈빛이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일기장에 썼다. 프랑스에서는 정직을 증명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정직이 기본값이다. 그러나 완벽한 사회란 없다. 그녀는 서울의 외곽, 낙후된 골목에서도 촬영을 했다. 그곳에서 노숙인, 쓰레기, 취객도 봤다. 그래, 여기도 완벽하진 않아. 그녀는 노숙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모두 친절한가요?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내가 취해 있어도 물 한 병은 꼭 주고 가요. 그녀는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봤다. 친절이 반드시 부유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다. 그날 밤 프랑스 본사로 보낸 메일. 파리. 여기는 서울입니다. 첫 주의 결과 나는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회는 범죄가 없는 낙원이 아니라 타인을 믿는 법을 잊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마치 도시 전체가 조용히 숨쉬는 듯 했다. 이 도시엔 뭔가가 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숙소. 창문을 여니 햇살이 번졌다. 아멜리는 커피를 마시며 기자 수첩을 펼쳤다. 기자는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진실은 관찰로 끝나야 한다. 그녀는 관찰 대신 실험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이번엔 단순히 지갑을 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자발적 도덕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핸드폰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트러스트 코리어. 분실 실험 핸드폰 지갑 카메라. 시민 인터뷰 학생 택시 기사 편의점 알바. 경찰 취재 분실물 처리 시스템. 심야 안전 체험 지하철 여성 혼자 걷기. 무인 상점 관찰 결제 신뢰 실험. 그녀는 다짐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겠다. 오전 10시 홍대. 카메라맨 마르크가 장비를 들고 서 있었다. 오늘은 어떤 걸 떨어뜨릴 거야? 핸드폰. 물론 가짜야. 그녀는 실험용으로 구입한 오래된 휴대폰을 벤치 위에 두고 멀찍이 떨어졌다. 카메라는 20m 거리에서 촬영 중이었다. 5분 후 한 대학생 커플이 그 옆을 지나갔다. 여자가 말했다. 폰 두고 갔나 봐. 남자는 곧장 주위를 둘러보고 잠시 고민하다가 근처 경찰 부스 쪽으로 걸어갔다. 20분 뒤 아멜리가 직접 찾아가자. 경찰관은 이미 그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었다. 분실 신고 안 들어왔지만 시민이 가져다 주셨어요. 그녀는 놀라 물었다. 신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요? 네, 하루에 이런 사례 꽤 많아요. 시민들이 직접 가져다 줍니다. 아멜리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기본값이 신뢰라니. 서울 중부경찰서 분실물센터. 벽면에는 수천 개의 분실 신고와 회수 내역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담당 경위 김태훈이 통계표를 보여주었다. 지갑, 휴대폰, 가방 등 회수율이 평균 7,080%입니다. 70%요? 그건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해요.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고 습득물은 대부분 지구대에 맡기거든요. 그럼 거짓 신고나 도난 시도는요? 거의 없습니다. 시스템보다 사람들의 체면이 더 강한 억제력입니다. 아멜리는 노트북을 켜며 물었다. 체면이라면 사회적 평가요? 맞아요. 양심을 잃으면 얼굴을 잃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프랑스에서는 양심이 개인의 자유인데 여기선 공동체의 약속이구나. 점심시간 아멜리는 지하철 2호선에 올랐다.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열차, 조용한 객실, 휴대폰 벨소리 하나 울리지 않는 풍경.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이렇게 많고도 소란이 없다니. 한 청년이 노약자석 앞에 서 있다가 할머니가 타자 재빨리 손짓으로 자리를 내줬다. 할머니가 괜찮아요 하자 청년은 웃으며 앉으세요. 전 괜찮아요. 그녀는 기자 수첩에 썼다. 이건 법이 아니라 습관, 통제가 아니라 자발성. 잠시 후 옆자리 중학생들이 수군거렸다. 저 외국인 기자 아냐? 유튜브에서 봤는데. 진짜? 한국이 안전한 나라 맞냐고 취재하러 왔다던데. 그녀는 무심히 웃었지만 내심 놀랐다. 자신이 이미 SNS에서 한국 안전 실험 기자로 회자되고 있었던 것이다. 카페 내부 사람은 가득했지만 계산대엔 아무도 없었다.
벽면엔 QR코드 하나. 커피 후불 결제 가능. 믿음으로 운영됩니다. 그녀는 일부러 QR코드를 스캔하지 않고 자리를 잡았다. 10분 뒤 한 직원이 다가와 미소를 지었다. 손님 결제 잊으신 것 같아요. 아, 미안해요. 일부러 테스트를. 괜찮아요. 저희는 믿고 시작해요. 안 내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혹시 안 내면? 기록은 남지만 별 문제는 없어요. 대부분 미안하다고 나중에 오세요. 그녀는 멍하니 그 말을 적었다. 시스템보다 양심이 더 강하다. 밤 12시 40분 한강공원. 그녀는 헤드캠을 장착했다. 거리엔 커플, 가족,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한국 여성에게 물어봤습니다. 밤에 혼자 걸을 때 무섭지 않나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조심은 하지만 두렵진 않아요. 그녀는 길가 벤치에 앉았다. 멀리서 경찰 순찰차가 천천히 지나갔다. 창문을 내리며 경찰이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좋은 밤 되세요. 그녀는 한참 동안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다. 그 빛은 감시가 아니라 보호처럼 느껴졌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다. 강남역 인근. 그녀는 택시를 잡았다. 명동이요. 운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일부러 지갑을 두고 내렸다. 10분 후 호텔 도착. 문자 알림이 왔다. 고객님, 택시 내에 지갑을 두고 내리셨습니다. 기사님이 고객센터로 전달하셨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제 연락처를? 택시 결제 앱에 등록된 번호입니다. 지갑은요? 기사님이 직접 호텔 앞으로 갖다 드린다네요. 30분 뒤 중년의 택시기사가 지갑을 들고 나타났다. 외국분이라 혹시 불안하실까 봐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왜 굳이 직접? 그냥 그게 마음 편하잖아요. 그녀는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도덕은 법의 그림자 너머에 있었다. 서울 한중학교. 사회교사와 학생들이 인터뷰에 응했다. 한국 학생들은 도덕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정직, 예의, 공동체 의식.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면 나도 안전하다고 배워요. 한 여학생이 덧붙였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거짓말은 내가 아닌 사회를 아프게 한다고. 아멜리는 놀라 물었다. 그건 교과서 문장이에요. 아니요. 그냥 선생님 말이에요. 그녀는 순간 프랑스의 교육을 떠올렸다. 자유와 권리 중심의 교육. 그러나 책임과 신뢰는 누가 가르쳤던가? 그녀는 그날 메모에 썼다. 한국은 도덕을 제도화하지 않는다. 대신 어릴 때부터 생활 속의 습관으로 새긴다. 북촌의 오래된 골목. 할아버지 한 분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저는 80살이에요. 옛날엔 가난했지만 거짓은 없었지. 지금 세상도 그렇게 보시나요? 아직은 괜찮아. 젊은이들이 양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잖아. 그런 걸 어디서 배우셨나요? 아버지가 그러셨지. 남의 눈을 속이면 하늘이 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구 사회는 신이 떠났지만 한국은 눈이 남아 있었다. 이번엔 조금 더 큰 테스트였다. 그녀는 일부러 카페에서 노트북 가방을 두고 나왔다. 메일, 자료, 여권 사본이 든 가짜 취재용 노트북. 1시간 후 돌아오자 카페 직원이 말했다. 혹시 이거 손님 거 아닌가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외국 분이셨잖아요. CCTV 보고 금방 알았어요. 직원은 미소 지었다. 이런 건 자주 있어요. 돌려주는 게 당연하죠.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신념이다. 서울시청 시민정책과 공무원은 말한다. 한국의 무인 시스템은 기술보다 신뢰 기반 사회를 전제로 합니다. 기계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고 설계하죠. 유럽에선 시스템이 감시를 위한 장치인데
여기선 신뢰를 위한 구조네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은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녀는 다시 깨달았다. 프랑스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감시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신뢰를 지키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루는 촬영 중 카메라가 사라졌다. 서울역 인근에서 잠시 눈을 뗀 사이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불안에 휩싸였다. 역시 완벽한 곳은 없어. 경찰에 신고하려던 순간 전화가 울렸다. 혹시 프랑스 기자님 맞으시죠? 카메라 떨어뜨리고 가셨어요. 한 택시 기사가 전화를 한 것이었다. 그는 우연히 카메라를 발견해 안에 있던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한 것이었다. 그녀는 말을 잃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기자님이신 줄 알고 바로 연락드렸어요. 그날 밤 그녀는 일기에 썼다. 신뢰는 제도보다 빠르고 감정보다 강했다. 촬영을 함께한 카메라맨 마르크가 말했다. 아멜리, 이건 뉴스가 아니라 동화야. 아니, 현실이야.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지. 이걸 프랑스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면 홍보 영상이라고 욕먹을 거야.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우리의 의심이 편견이었다면 이 취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경복궁 앞에 돌계단에 앉았다. 노을이 붉게 번졌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주워 담고 아이들은 웃으며 놀았다. 길거리엔 아무 쓰레기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질서가 아닌 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에 있다. 그리고 노트에 마지막으로 적었다. 프랑스의 도덕은 법이 만들었지만 한국의 도덕은 사람들의 습관이 만들었다.